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미국의 난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통과 문제를 비롯해서 드리머들의 추방 유예 문제, 또 합법 이민자들의 친척 초청 문제, 빈곤층 어린이들의 의료비 지원, 국방비 증액, 정부 지출 상한선 조정, 부채 상한선 인상, 테러리즘, 멕시코 장벽, 허리케인 피해 복구,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보수와 진보 간의 이견이 깊고 갈등이 큰 이슈들입니다. 결국 이제 이 이슈들의 향방이 금년도 중간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카 문제라든가 허리케인 복구비, 이민 문제 등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 초부터 줄을 서 있는 이 많은 난제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의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상원은 바로 내일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원은 내주 월요일에 개원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와 화이트하우스의 보좌진들이 내일 만나서 다카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년도 예산 통과 문제 등을 협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상도 모두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난제들이 해묵은 논쟁거리고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당연히 우세합니다. 우선 난제들의 명단과 그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연방정부 예산 통과 문제입니다. 바로 작년 연말에 텍스컷 문제가 결정된 직후에 공화당 민주당이 일단 숨 고르기를 좀 하자 하면서 예산 문제를 금년도 1월 19일까지 미루었습니다. 단기 임시 예산 통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동안 이 이슈를 가지고 양당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의 크기라든가 종목별 증액의 문제뿐이 아니라 정부 예산 통과 안건에 다카 문제, 저소득층 어린이 의료비 지원 문제, 멕시코 장벽 쌓기 문제, 이런 다른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슈에는 드리머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젊은이들 약 70만 명의 추방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오는 3월 5일부터 당장 아이들이 추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위 CHIP 프로그램이라는 거,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그런데 저소득층 가족의 어린이 의료비 지원 문제입니다. 해당자가 900만 명이나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이 30억 달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도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의 입장입니다. 정부 예산 통과를 하려면은 드리머들 이슈, 그리고 빈곤 어린이 의료비 지원 문제에 동의를 해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측에서는 좋다, 그렇다면은 멕시칸 월, 장벽 쌓기 예산에 동의를 해라, 또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 측에서는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는 대량 사면 조치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절대 불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멕시코 장벽 쌓기는 세기의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다라고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일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이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은 정부 폐쇄 사태가 오게 되고, 정부가 폐쇄되면 일주일에 약 65억 달러의
경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세탁소, 우리 식당, 우리 잡화점 모두가 장사가 바닥일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도에 제정이 된 정부 예산 지출 자동 감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한선을 높여야 합니다. 당시에 정부 지출이 너무 많고 따라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니까 정부 예산을 일괄해서 자동적으로 낮춘다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15년에도 이 상한선을 의회가 조정을 해서 겨우 정부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공화당 측에서는 국방비를 늘린다는 주장입니다. 6,500억 달러라는 거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비율만큼 국내용 지출도 동반으로 확대를 하자. 그래야만이 소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는 3월에는 정부의 부채 상한선이 마감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 예산은 이제 적자 예산입니다. 그래서 빚으로 운영이 되는데 빚을 지는 액수의 상한선이 당연히 있습니다. 의회가 이것을 높여야만이 정부가 부채를 더 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소위 디폴트, 정부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미국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근본적인 이견이 매우 깊습니다. 또 다른 이민 문제가 있습니다. 달카 문제, 드리머 이슈와 멕시코 장벽 쌓기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연결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chain migration, lottery system of immigration 이것을 중단시킨다는 주장을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chain migration이라는 거 귀화한 시민권자들이 가족 이민 초청을 하는데 이것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상원 내 일부에서는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특히 고령 부모 초청 시에는 영주권 부여를 금지한다. 즉 메디케이드와 웰페어를 안 주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원이 지난해 연말에 허리케인 피해 복구 지원금 810억 달러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포르토리코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텍사스의 휴스턴이라든가 플로리다 지역의 여러 군데 작년 허리케인으로 한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많은 한인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생계를 잃은 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810억 달러가 통과돼야만이 한인들의 복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걸려있는 난제들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 폐쇄는 전 국민들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한인들 드리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귀화 시민들의 가족 초청 제한 문제, 허리케인 복구비 문제, 저소득층 어린이 의료 지원 문제 모두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의회가 이제 결정권자인데 그런데 의회로 사람을 보내는 결정권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안을 먼저 잘 이해하고 내 주장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월 2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아침 시카고의 기온은 영하 9도를 기록해
146년간 두 번째로 추운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서 영하 30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상청은 윈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 밤 최저 4도, 내일 낮 최고 15도, 밤 최저 영하 1도, 4일 낮 최고 12도, 밤 최저 영하 2도로 당분간 혹한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중부와 동북부를 강타한 이번 한파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힌 것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연방정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방정부 셧다운은 또 어떻게 피할 것인지,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불법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중단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끝내야 할 일이 많지만 아주 대단한 새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마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최근 이란 내 시위와 유혈 진압 상황과 관련해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최근 며칠간 이란의 적들이 뭉쳐 돈과 무기, 정치, 정보기관 같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 이란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6제인 현지 시간 오늘 낮까지 진압 치안대원 한두 명을 포함해 최소한 21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뉴저지주 롱브랜치의 한 주택에서는 지난 31일 밤 11시 30분쯤 10대의 총격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16살 소년은 반자동 소총으로 집안에서 총격을 가했고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70대 지인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는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라스베거스를 비롯해 알라바마, 테네시주 등지에서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덴버, 댈러스, 애틀랜타 등 주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용 컴퓨터가 2시간 동안 다운돼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컴퓨터가 다운됐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37개주와 대도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 25센트로 올해도 변함이 없을 예정입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후 $7 25센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전미고용법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개주와 19개 대도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것을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조속히 후성 방안 마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창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성애자 등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폭력 정당화의 근거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이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일리노이주에서도 발효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경우 가해자 측이 동성애 공포를 정당 방위의 근거로 제시하는 변론 전략을 1월 1일부터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작년 5월 일리노이 주 의회를 통과해 지난 8월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코치 존 박스를 파면시켰습니다. 그의 새 시즌 동안의 전적은 14승 34패였습니다. 베어스는 그러나 제너럴 매니저 라이언 페이스의 계약을 2021년까지 연장 조치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베어스의 재건을 위해 선수와 코치 영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초 혹한으로 연례 행사인 미시간 호수의 폴러 플런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링컨팍에서 열리는 5K 달리기는 예년대로 어제 진행됐습니다.
약 400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모금 행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윈칠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혹한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12도, 밤 최저 4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15도, 밤 최저 영하 1도. 목요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12도, 밤 최저 영하 3도. 금요일 맑고 낮 최고 11도, 밤 최저 영하 3도입니다.